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이 단속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큰 충격을 또 주고 있습니다. 1월 7일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지 17일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으로 내부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 상황,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극적인 사건이 미네아폴리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네. 그 미네아폴리스 시내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은 시위 자체는 그렇게 규모가 큰 시위는 아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단속 요원들에 대해서 항의 의미로 부는 그 호루라기 소리가 계속 밑에 이제 그 영상에 깔리는데 그 시위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격렬했냐라고 하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시위 이제가 벌어지고 있는 한쪽 도로 한쪽에서 네. 이제 단속 요원들이 두 사람과 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먼저 이제 한 사람이 네. 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밀쳐지고 그러다가 이제 길바닥에 쓰러질 넘어지더라고요. 뻔한 네.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좀 키 큰 한 남성이 이제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말리려고 하는 했죠. 동작이 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손을 뻗어서 그 아무래도 여성이 맞다면 여성을 보호하려면서 이제 이 요원들을 이제 저지하려고 손을 뻗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단속 요원들이 이 남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뭐 이렇게 팔을 등 뒤로 꺾고 이렇게 제어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총성이 첫 번째 들리고 네. 그 이후 한 5초간의 10발의 총성이 이어집니다.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러 각도에서 찍기는 했는데 대부분 워낙 짧고 또 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남성이 총알을 맞는 순간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자세한 정황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요원들이 쏜 총알에 맞은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흉부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피살된 남성이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예, 37살의 백인 남성이고 이름은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라고 한 이름의 남성입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주에서 성장기를 보내다가 대학 공부는 미네소타에서 했고요.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간호학을 공부해서 네. 현재 재향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보훈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이웃들의 평가들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남을 많이 돕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2020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의를 했고 또 지난 7일에 있었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도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예. 일단 당국은 이제 정당방위였다. 프레티가 네. 권총, 탄창 2개를 소지한 채로 접근했기 때문에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국경 수비대가 이제 현장에서 단속 작전을 벌였는데 네. 그 이제 책임자가 이 사람이 프리티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요원들을 학살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도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정당방위로 요원들이 이 사람을 사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현장에서 찍힌 이 영상들을 보면 정말 상황이 좀 맞지 않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 이 프레디가 보통 이런 이 무장 해제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총을 빼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명백히 좀 보이거나 이랬을 그렇게, 때 이제 네. 그걸 해제시키려고 하는 네, 과정이 당연히 수반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찍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가 손을 한쪽 뻗어서 이렇게 저지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손은 왼쪽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오른쪽에 이제 검은색 작은 물체를 들었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이게 뭐 총이나 탄창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이걸 이 상황을 찍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 휴대전화
현장 상황을 찍기 예. 위해서 예, 휴대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 최소 5명 이상의 요원들이 이 스프레디를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하던 도중에 네.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는 요원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이 또 다른 그 요원이 이제 총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 프레디가 가지고 있었던 총이 떨어졌고 이걸 집어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원이 이제 이 프레디가 가지고 있던 총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싸움이 이어지면서 총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니까 사실 국토안보부나 이 국경수비대, 수찬대 그러니까 발표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무장 해제를 하려다가 했다. 뭐 네네. 그거하고는 조금 더 이 모순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 프레티가 총을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건 맞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국토안보부에서 이 프레디가 가지고 있던 총기다라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총이 바닥에 먼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무장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총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라면 왜 총을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왔는지 또 정말 요원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네. 근데 미네소타 주 법에 따르면은 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총을 가지고 소지하고 그렇군요.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또 알다시피 텍사스주에서는 이게 드러내니까 허리춤을 찬다거나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텍사스는 그걸 네네네네. 허용하고 있는데 미네소타는 안 되는 미네소타주는 거고. 반드시 가리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프레디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허가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가족은 한 번도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총기가 프레디께 맞다면은 총을 가지고 시위를 뭐 참여했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쨌든 그거 자체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네. 전미총기협회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피살당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이 비판적인 당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게 만드는 예, 상황으로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아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국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를 악마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미국 독립선언이 했던 게 1776년이니까 딱 250주년인데 이게 독립 이후 시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최대 분기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 단속에 대한 저항, 반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트럼프 정부는 단속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네소타주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단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메인주까지로 확대가 됐죠. 메인주 역시 미네소타주처럼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또 미네소타주와 공통점이 또 한 가지는 주 정부가 민주당 소속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현재 주지사가 메인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 제니 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공개석상에서 이 충돌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들의 스포츠 참여를 네.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 법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한다라고 공식 속당에서 얘기도 하고 네. 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주, 예를 들면 미네소타주처럼 그럴 경우에 내란법 발동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미네소타주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나쁘고 네. 이 두 번째 시민이 피살되면서 이 시위가 더 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대규모 시위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실제로 내란법을 발동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내란법 또는 반란법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네. 1807년에 제정이 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1992년 LA 폭동 때 이 당시 H.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을 받아서 네, 네. 연방군을 투입한 적이 있는데 그 이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네. 사실 논란은 있지만 이거를 대통령이 뭐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해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미국 언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이고 아주 중대한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일기 때는 그래도 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견제할 수 있는 네, 네. 그 어른들의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은 저희가 뉴스를 보듯이 트럼프 없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만류하는 참모진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영국 가디언지 보면은 현재 미네소타 상황이 내전 시뮬레이션을 현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만약에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란법이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 네. 이제 미국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제도가 전례 없는 위기가 되고 미국의 분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앞에서 키워드로 들으셨겠지만 네. 이 프레디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지금 6개 법안 패키지가 네.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이 패키지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화당하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좀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네소타 주의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그렇죠. 이런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의 움직임이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걸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패키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6개 법안 중에 이민세관 단속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 이 기관의 지출 100억 달러, 우리 화폐로는 14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국토안보부의 지출도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스하고 국토안보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은 나오고 네. 있는 겁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이미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상원만 남은 상황. 예, 상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상원에서 통과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상원의 연방 상원의 의석이 100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제 60석 정도가 60석? 필요한데 공화당 공화당은? 상원의 의석이 과반을 조금 넘은 53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 해서 넘어와야 찬성적으로 그러네요. 넘어와야 하잖아요. 네. 근데 벌써 뭐 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포함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월 3일
30일까지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 뭐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으니 이 국토안보부하고 아이스과 관련된 거는 좀 따로 빼서 패키지 법안을 분리해서 네.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네. 역시 민주당과의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템테이션스의 Just My Imagination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